A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최근 몸이 점차 붓는 것 같아 병원에 가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가 중국에서 사형수의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신장 이식 거래를 도와주는 사람들 만나 돈을 1억 원을 지불하고 중국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비를 만나 신장 이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처방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사비는 약물을 처방하여야 할까요? 한국의 경우 1945년 각막 이식, 1969년 생체 신장 이식, 1979년 뇌사자 신장 이식에 성공하였고, 이제는 간, 심장, 폐 및 췌장 이식 수술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기 이식을 대기하는 사람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공여되는 장기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제 관측서 보고에 따르면 이식 대상자의 약 10%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뇌사자 기증자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2,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기증 장기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분배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장기 이식 초기에는 각 병원이 스스로 관리하였지만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국립장기혈액관리원을 통해 공정하게 환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정한 기준으로 장기 이식 순서를 기다리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몸 상태가 악화되어 이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생체 장기를 기증받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통해 장기 이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매매란 자신의 장기를 양도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 실제 2000년대 초까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통한 장기 이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통한 장기 이식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 수술 및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연구에서 국내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없지만 이식 후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이식 환자가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2206명으로 97.3%가 중국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장기 매매로 의심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의 신체는 물론 타인의 신체도 숭고하기 때문에 장기 매매를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매매는 사람의 신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존엄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저하게 장기가 부족한 현실에서 장기 매매가 인정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공여자가 되고 부유한 사람들이 수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 매매가 허용된다면 현재의 가족 간 또는 타인 간의 이타적인 장기 기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즉, 가족에게 장기를 공여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도 장기 매매가 허용된다면 장기 매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장기 매매가 허용되면 중개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중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 매매에 관여하여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중개 행위를 허용할지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매매가 허용되면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장기 매매를 통해 빚을 갚도록 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가족들 중에 일부에게 장기 매매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장기 매매는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매매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장기 기증의 대가로 금전이나 이익을 받는 것이 반드시 이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기 기증이 재정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증자는 자신의 장기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구하였다는 이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돈을 받고 타인을 치료하는 행위를 이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소방관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타인을 구조하는 일을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사람의 장기를 상업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태도는 장기나 신체의 일부를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장기와 유사한 혈액의 경우 미국은 매혈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경우도 매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장기나 신체는 소중하기에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매매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로 또는 채무변제를 위해 장기 적출을 당하는 것과 같이 비자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의 감시가 필요할 뿐입니다. 넷째,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궁핍을 벗어나고자 하는 필요가 있고 자신의 전 재산을 지불하더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수요로 인하여 장기 매매 시장이 형성되는 것인데 장기 매매를 불법화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없앨 수 없고 불법화로 인해 은밀하게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장기를 팔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중개자로부터 착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실질적으로 많은 장기 매매 및 이식 수술이 주로 국외인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매매를 통한 장기 이식을 허용해야 할지 여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불법적인 장기 매매로 장기 이식을 받았다는 것을 의사가 인식하거나 혹은 강하게 의심된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의사가 신고한다면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환자는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 병원에 오지 않거나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식 후 반드시 필수적인 면역 억제 치료를 받지 않게 하여 이식된 장기가 망가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인정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이식된 장기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평생도록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지 평소에 자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 이식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통해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도 이러한 검사나 약물 치료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만약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통해 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장기 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에서 벗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통한 장기 이식을 받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면역 억제제를 잘 복용하지 않거나 검사를 하지 않게 되어 이식된 장기가 빠르게 망가질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안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매매를 허용해야 할까요? 장기 매매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